저에게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를 하나만 고르라고 한다면 그것은 연준이 금리를 내리거나 올리는 것도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크게 부과하든 말든도 아니며 전쟁이 일어나든 말든도 아닙니다. 바로 실적 발표에 따른 주가 변화와 그에 따라 상승 모멘텀이 형성되는지 여부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크로 뉴스는 거의 보지 않고 개별 기업의 호재나 악재에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정보는 결국 실적 발표와 가이던스에 다 반영되고 또 대부분 차트에 이미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분기에 실적을 잘 발표한 기업,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이던스를 긍정적으로 제시한 기업, 마지막으로 이 모든 정보가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에 반영되어 차트에서 상승 모멘텀이 나타나는 기업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뉴스를 찾아보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주식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미국에서 성공한 99%의 트레이더들과 투자자는 뉴스보다 실적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소중한 시간을 기업 뉴스를 하나하나 찾아보는데 시간을 보내시기보다 가족과 소중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스트레스도 줄고 주식도 훨씬 잘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테슬라 실적 대응 전략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아마존과 구글의 실적 발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회사 모두 2025년 EPS 증가율이 13%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주로 참고하는 성장주의 기준인 25%에는 못 미치는 수치이지만 아마존과 구글은 미국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고 주요 지수에서도 시가총액 비중이 매우 높은 기업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시가총액 상위 1에서 10위 기업의 사업 구조와 주가 변화를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아마존은 올해 2025년 EPS가 전년 대비 약 1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들어 이 수치는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번 분기 EPS 예상치는 전년 대비 39% 증가로 꽤 좋은 편이지만 매출은 8%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물론 이 한 자릿수 성장도 절대 적은 수치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매출 성장률 20% 이상, 주당 순이익 성장률 25% 이상을 기록하는 진정한 성장주를 통해 부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8%의 매출 성장은 다소 아쉬운 수치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아마존은 작년 4분기 기준으로 월마트를 제치고 미국 내 매출 1위 기업에 올랐습니다. 시가총액 1, 2위를 다투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조차도 아마존의 매출 규모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8%의 성장조차도 여전히 놀라운 수준이며 이제 아마존은 과거처럼 규모의 성장보다는 마진 개선 중심의 사업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개인적으로 미국인들이 대표적인 대기업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기업은 아마존이라고 생각합니다. 2024년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아마존의 사업 구조를 간단히 살펴보면 온라인 스토어, 외부 판매자 수수료, AWS 클라우드 서비스, 광고 사업, 아마존 프라임과 같은 구독 수수료, 오프라인 매장 그리고 다양한 신규 사업들까지 너무나 다양해서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놀라운 점은 아마존이 대부분의 사업 부문에서 1등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AWS를 사용하는 입장에서 처음에는 오픈 AI API를 사용하고 싶었지만 AWS가 엔트로픽과 협력하면서 클라우드를 지원하기 시작해 처음엔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불과 1년 만에 AWS는 거의 모든 LLM 성과를 흡수하며 AI 개발 측면에서도 훌륭한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스토어는 월마트와의 경쟁에서 1등, 클라우드는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경쟁에서도 1등, 프라임 구독은 쇼핑 편의성을 높여 매출에 직접 기여하며 홀푸즈는 스프라우트 파머스 마켓처럼 유기농 상품과의 경쟁에서도 강한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약국 사업까지 확장하려 하고 있어 향후 햄젠 헬서의 경쟁도 예상됩니다. 이처럼 사업이 매우 다양하지만 여전히 마진과 매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점은 놀라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이야기하듯이 아마존이 좋은 기업이라는 건 1000% 확실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좋은 주식인가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먼저 아마존의 장기 주가 차트를 보면 2000년 닷컴 버블 당시 3년 연속 하락을 겪었고 2009년까지 횡보한 뒤에는 본격적인 우상향을 이어갔습니다. 그 이후에는 하락기에도 길게는 1년 이상 떨어진 적이 거의 없었으며 이는 제프 베조스 전 CEO의 강력한 리더십과 훌륭한 인수합병 전략, 클라우드 서비스 런칭 등이 뒷받침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5년간의 차트를 보면 2020년 코로나 이후 큰 폭의 상승을 기록한 뒤 2021년에는 횡보,
2022년에는 적자 전환으로 인해 급락, 그리고 2023년과 2024년에는 다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2025년 현재는 200일 이동평균선을 하향 이탈하며 다시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2021년 고점 수준까지 주가가 내려간 것으로 보이고 주가는 힘을 잃은 모습입니다. 사실 단순하게 200일 이동평균선이나 40주 이동평균선만을 기준으로 매수와 매도를 판단했어도 큰 수익을 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주식을 잘 모른다면 저는 오히려 200일 이동평균선만 잘 지켜보는 것이 가장 안전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동평균선을 하락 돌파한 뒤 다시 회복하는 경우도 많지만 그럴 땐 재매수하면 되므로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지속적인 하락이 이어질 때의 리스크 관리이며 잠깐 빠졌다고 해서 매도한다고 손해가 나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매도하지 않음으로써의 손해가 훨씬 더 극심할 수 있기 때문에 200일 이동평균선만을 이용해서 투자를 한다면 생각보다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아마존의 실적과 EPS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마존은 2018년부터 2024년까지 EPS 성장률이 25%를 넘는 해가 5번 있었고 특히 2023년에는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며 무려 1174%의 EPS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주가도 80% 가까이 상승했는데요. 이는 1억 원을 투자했다면 1억 8천만 원이 된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2020년에도 EPS가 82% 성장했고 주가는 76% 올랐습니다. 우리는 아마존을 통해 실적이 급반등할 때 주가가 얼마나 크게 반응하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2021년처럼 주당 순이익 증가가 둔화되었을 때는 주가도 정체되었고 200일 이동평균선을 여러 차례 하회했습니다. 이처럼 EPS와 차트는 늘 함께 움직이며 EPS의 가속도와 차트의 흐름을 함께 보면 더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아마존은 2025년 EPS 13% 증가, 2026년 20%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성장주 기준인 25%에 못 미치며 제가 관심 종목으로 삼는 조건에 약간 부족한 모습입니다. 다만 저는 좋아하는 빅테크 종목들이 20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면 알고리즘 계좌에서 자동으로 매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마존의 차트는 매일 한 번씩 체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큰 변화를 확인할 때마다 실전 투자 일지에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은 상장 이후 총 682번의 주식 사이클을 겪었고 수차례 하락기를 거친 후에도 클라우드 사이클을 시작하면서 2010년부터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주며 시장을 주도해왔습니다. 지금은 미국의 주요 기업들이 AI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아마존의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다시 한번 상승기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는 주식 사이클상 하락기에 있으며 20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한 이후에는 많은 퀀트 펀드나 트레이더들이 이 종목을 피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하방 압력이 다소 강해 보입니다. 게다가 올해는 성장주의 기준에도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기업이지만 지금 당장 투자하기엔 좋은 주식은 아닌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존은 여전히 미국 최고의 기업이며 거의 모든 산업에서 1위를 지키고 있는 기업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좋은 기업과 좋은 주식은 다르다는 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도 지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아마존을 최소 주일에는 체크해야 하지만 당분간은 소중한 자금을 넣기에는 시기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이제 또 다른 빅테크 알파벳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분기 구글의 주당 순이익은 전년 대비 6% 상승, 매출은 11% 상승이 예상되며 이는 전형적인 성장주 스타일과는 거리가 먼 수치입니다. 다시 말해 이번 실적은 크고 오래된 기업들이 보여주는 전형적인 흐름에 가깝기 때문에 주가가 잠시 반등하더라도 저의 관심 종목 리스트에서는 제외될 예정입니다. 다만 구글은 여전히 빅테크 기업으로 지수 내 비중이 크고 좋은 기업임은 분명하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 관점에서는 차트를 통해 접근할 예정입니다. 그 말은 저의 알고리즘 투자 계좌에서는 자동으로 매수, 매도가 진행되겠지만 저의 추세 추종, 몬스터 주식을 찾는 과정에서는 제외된다는 뜻입니다. 2024년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알파벳의 사업 구조를 살펴보면 역시나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구글 검색 광고이며 그 다음은 유튜브 그리고 구글 애드센스, 애드몹 등을 통한 광고 수익입니다. 이 세 가지가 구글의 핵심 사업으로 전체 매출의 약 75%를 차지합니다. 그 외에는 구글 클라우드와 구글 플레이에서의 수익이 뒤를 잇습니다. 물론 광고 분야에서 구글은 여전히 강자이지만 메타와 틱톡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아마존, 넷플릭스 등의 빅테크 기업들이 광고 시장에서 구글과 경쟁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구글의 독점적 지위에도 균열이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 미국 정부와의 반독점 소송 이슈도 지속되고 있어 단기적으로는 악재가 많아 보입니다. 클라우드 시장에서는 AWS와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 3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점유율 측면에서는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차별점도 있습니다. AWS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와 엔트로픽에 의존하고 있는 반면 구글은 자체 LLM인 제머나이를 바탕으로 멀티 에이전트 플랫폼을 통합 개발하고 있어 AI 혁신에서는 절대 뒤처지지 않고 있습니다. 구글은 2004년 주식시장에 상장되었는데요. 상장 이후 2008년까지 4년간 꾸준한 상승을 이어가며 트레이더라면 반드시 복귀해봐야 할 차트의 정석으로 남아 있습니다. 추세 추종을 정말로 잘하시고 싶은 분들은 이 차트를 정말 1000번도 넘게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기 구글은 눈에 띄는 주당 순이익 성장을 보여줬고 그 모든 성장이 고스란히 주가에 반영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구글의 주가는 20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빅테크들과 마찬가지로 2020년에서 2021년엔 급등, 2022년엔 조정, 2023년과 2024년엔 반등, 그리고 2025년 현재는 다시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기업들은 시장의 방향성과 거의 일치하는 주가 흐름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시장의 방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작년 말 구글을 총 3번 트레이딩했는데요. 첫 번째 매도는 200일 이동평균선을 기반으로 알고리즘 계좌에서 자동으로 매매가 이뤄졌고 약 10%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 매매는 실적 돌파 매매였는데 그 이후 갑자기 급락하면서 손절을 당해 손해를 봤습니다. 세 번째는 추세 추종 계좌에서 12월에 매수를 진행했고 그 시점을 실전 투자일지를 통하여 공유드렸고 단기 이동평균선 붕괴 시 매도 전략으로 8% 정도의 수익을 거뒀습니다. 결과적으로 3번의 매매를 통해 전체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 개의 전략을 한 번에 실행해보고 싶은 분들은 반드시 계좌를 여러 개로 분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제가 구글을 계속 트레이딩했던 이유는 작년에는 구글의 주당 순이익이 전년 대비 25% 이상 성장이 예상되어 있었기 때문이며 그렇기 때문에 1년 내내 제 관심 종목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제 매매 원칙이 충족될 때마다 반복적으로 트레이딩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2018년부터 2024년까지의 EPS 성장률과 2025년, 2026년 예상치를 보면 눈에 띄는 성장은 2021년 89%, 2024년 36%를 제외하곤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글은 지난 몇 년간 S&P 500을 초과 수익률로 앞지르며 여전히 시장에서 훌륭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2021년에는 EPS가 89% 증가하면서 주가는 65% 상승했습니다. 2024년에도 EPS 성장률 36%는 증가하면서 주가 상승률 37%로 역시 성장주다운 모습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과 2026년의 EPS 예상치는 각각 13%, 14%로 성장주의 기준인 25%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치입니다. 물론 구글이 여전히 서치 엔진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 클라우드 고객 확대가 가능하다면 다시 성장률 가속화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선 뚜렷한 신호는 없습니다. 구글은 상장 이후 총 430번의 주식 사이클 변화를 겪었으며 클라우드 성장과 코로나 이후의 인터넷 사용량 증가 그리고 최근의 AI 확산까지 끊임없이 혁신의 파도 위에 있었던 기업입니다. 물론 지금은 AI 혁신에서는 1등 기업은 아니지만 2에서 3위 포지션에서도 시장은 여전히 보상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글은 성장 흐름이 재개되었을 때 다시 투자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2025년 2월 말부터 구글은 명확하게 하락 사이클에 진입했기 때문에 이 시점부터 발생하는 모든 하락은 사실상 회피할 수 있었던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실적 발표에서 클라우드 점유율 상승, LLM을 통한 실제 매출 증가 여부를 면밀히 주시해야 하지만 아직까진 관망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글의 AI 플랫폼 발전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향후에도 구글이 AI 에이전트 통합 플랫폼이나 오픈소스를 공개하며 개발자들의 관심을 끌게 된다면 이로 인한 클라우드 사용량 증가와 매출 확대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랑하는 빅테크 주식 중 미국 매출 1위인 아마존 그리고 검색 엔진 독과점 기업 구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결론은 매우 단순합니다. 저는 두 회사 모두 너무나 사랑하지만 20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할 때까지는 당분간 빠이빠이를 하고 돌파 이후에 다시 매수하는 전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물론 이 전략은 이미 아마존과 구글을 낮은 단가에 보유한 분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으며 새로운 진입을 고민하는 분들, 트레이딩 중심의 전략을 가진 분들에게 더욱 적합한 전략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제가 대신 확인을 통하여 혹시 변화가 생긴 순간 실전 투자 일지를 통하여 공유드리겠습니다. 이제 아마존, 테슬라, 구글까지 세 종목을 정리해봤는데요. 아직도 살펴봐야 할 기업들이 많습니다. 다음 주는 실적 발표가 몰려있는 중요한 시기이니 그동안 매수하고 싶었지만 기회를 놓친 기업들 또는 보유 중인 기업들의 실적과 가이던스를 꼼꼼히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한국 분들이 꼭 주식 투자를 통하여 경제적 자유를 이루어 경쟁에서 자유로워지며 조금 더 여유롭고 마음 편한 생활을 지속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도 저희 전략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